요즘 그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개념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삶에서의 스트레스 탈출법 또는 뭐 불필요하고 거슬리는 대인관계상의 인간들 처리법, 예,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요즘에 이제 많이들 나오죠. 이제 그 소극적인, 예전에 이제 적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 나오면서 요즘에는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뭐 문화예술 분야 또는 특출한 어떤 재능 분야를 해서 어떤 뭐 조금은 좀 특별한 재능일 수 있다. 그것도 뭐 뭔가 마이너스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자 잘 살려내면 매력이자 능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컨셉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기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도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화두가 그거죠. 일명 예민한 사람들. 일명 예민한 사람들. 조금 핀트가 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관져서 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요렇게 묶어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조언서 또는 조언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변에 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걸거나 나를 관계적으로 휘두르거나 이용하거나 깎아내리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렇게까지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유독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좀 약간 가벼운 무시를 건네는 사람들이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자신을 휘두르려 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 예? 중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적으로 어떤 나하고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구체적인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이거를 어떤 그 전략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라면 카테고리가 몇 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겠어요? 저기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서 부딪히는 거죠. 뭐 언쟁을 벌일 수도 있고 자신이 멋진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기를 눌러줄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있겠고, 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접촉을 멀리 하는 거죠. 접촉을.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인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있으면 왜 나 싸가지 없게 구냐고 부딪혀갖고 뭐 시비를 걸든 따지든 뭐 논쟁을 하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든 뭐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홍군형을 내놓든 뭐 이런 방식의 접촉하는 대립적 방식이 있을 거고, 나머진 다 뭐가 되냐면 그냥 신경 끄는 부분밖에 없죠. 무시하고 그 사람하고 접촉을 줄이고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한참 이제 막 핫한 키워드로 많이 올랐던 심리학계, 그놈의 그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들 사이,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민감한 사람들이고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게 더 불편한 사람들이라서 누군가에게 자꾸 신경 쓰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 인간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휘두르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쪽 편의 사람들을 그래서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사람들,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을 코디펜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디펜던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표본이 되는 사람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 비판, 자기 고백 같은 거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본 다음에 늘상 나오는 조언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코디펜던트들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과 관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뿐이다. 그죠? 접촉을 멀리하라. 상명학식으로 얘기하면 금촉이죠. 예? 심지어는 그래서 뭐 꼭 필요한 경우더라도 가급적 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텍스트 문자를 사용해라, 뭐 기타 등등 대화의 횟수를 줄여라, 접촉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라든가 자신감, 역량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떨어뜨려 놔서 그것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가 피해도 있는 부분들을 줄여내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방법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컨셉으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대상들이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밀려드는 업무, 주변의 삶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뭐 심지어는 다행히 뭐 자기 갖고 있는 뭐 질병의 병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내 몸에 얽히설키 매달려서 나를 옥죄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다고 느끼는 이런 좀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경 끄기를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식의 서적이거나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예? 이건 마치 어떤 어처구니 없는 조언과 같냐면 자기 자녀가 학교를 다녀요. 자녀가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고 자기가 주변에서 친구들한테 반 학급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대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상대하지 마. 신경 꺼. 널 왕따 놓는다고? 그럼 너도 왕따. 네가 걔네들을 왕따나. 이렇게. 어? 물론 이쪽에 있는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으로 나가죠. 걔네들이 괴롭혀? 뭐 새끼 한 대 때려 이 새끼야 너도 가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누가 너 갖고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힘이 없으면 물어 뜯기라도 하라고. 팔이라도 꽉 물어 뜯으라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게 대립하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부모들이 있고, 근데 자신의 성향, 자신의 자녀의 성향상 좀 소심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유약하고 좀 신경 쓰이고 휘둘리는 그런 성격이면 상대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건네지는 그런 조언들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개념을 갖고 얘기하나 옛날 어른분들이 그러면 네가 막 너도 왕따나 이 새끼야 신경 꺼버려 그딴 새끼들 만나지 마라 상대도 하지 마라 어? 그놈들이 나쁜 놈이야 넌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거랑 뭐가 틀리냐 이거죠. 예, 도움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예. 제가 그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그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직장에 진상이 있는데 직장에 진상이 있으면 무조건 진상의 레벨은 짬으로 따져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직장에 진상이 있는데 당신만 그 사람은 진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따져보세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따져야 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진상짓을 한 지가 이 회사에서 진상짓을 한 지가 오래됐느냐를 한번 따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오래되었다. 두 번째까지 중적기고 세 번째 그리고 당신보다 직급이 꽤 높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면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렸냐면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화내는 티를 내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비리를 캐내거나 약점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대적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일체의 뻘짓을 그만둬라. 예, 일체의 뻘짓을 그만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진상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나쁜 사람인 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쁜 사람이면 띨빵한 무능력자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 이해 되셨죠? 나쁜 사람이라 해갖고 무능력하거나 바보는 아니에요. 그거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악당이다, 바보다 이건 악당 중에도 되게 똑똑한 악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만 싫어하고 진절머리 치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 모두가 그런 진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상짓을 한 지가 오래됐고 근데 그 사람이 상사야.
근데 그 인간이 여태까지 안 잘리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안 잘리고 그 짓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은 그 회사의 오너와 악어새의 관계이거나, 또는 어쨌든 악당이지만 그 회사에서 자를 수 없을 만큼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이길 수 없는 언터처블한 존재다. 그러니까 감히 너 빡친다고, 괜히 빡친다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따위 뻘짓을 애초부터 그만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이런 심리적 좋은 부분들이 그게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왜 그러면 우리들이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기타 등등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빼먹고 자꾸 개인의 내 안의 심리만 어떻게 다루면 될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런 환경 때문에 힘드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니까. 우리한테 거슬리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기빨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인간이 단순히 악당이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짓을 해도 살아남을 만큼의 그 직장 내나 모임이나 개인적인 파워를 지닌 인물이란 부분들을 우린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소위 얘기해서 신경 끄고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될 부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시간 있을 때 한번 따로 해보겠지만, 무서운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대인관계로 그 사람들하고 뭔가 다시 어떻게 다른 형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획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조은서들은 그 부분을 빼놓고 어떻게 출발하냐면, 니네 직장에 되게 뭐 그런 새끼 있지? 그런 새끼 나쁜 새끼잖아. 니네는 잘못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딴 새끼들 신경 써. 니네가 왕따나. 네가 물어버려. 신경 꺼버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버려. 신경 꺼버려. 네가 왕따나 하는 인간이 내 사수네? 우리 부서 팀장이네? 내 담당 영업하는 내 담당 책임자네? 근데 뭔 수로 그딴 식으로 그걸 조언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전혀 되지 않는 얘기들이죠. 물론 뭐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는 그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고 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예민하구나, 뭐 성격적으로 어떻구나, 뭐 관계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힘들구나, 그런 부분들의 부차적인 분석이 나오는 거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체크 없이 이렇게 신경 끄기 기술이라든가 조언들, 접근들, 또는 그 새끼들 너도 왕따라, 이 새끼들 나쁜 새끼야, 뭐 나를 사랑해, 이딴 컨셉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 요즘이 아니라 꽤 됐죠. 자기계발 무용론이 나온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자기계발 책 본다고, 자기계발 세미나나 우리처럼 자기계발 학문을 배운다고 인생이 나아지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네티즌들이나 독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기계발이나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걸 딱히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소프트한 방식으로만 나와왔어요. 지금도 보면 시중에도 직업적인 자기계발 서적 저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돼요. 특히 한국 저자들 중에도 많거든요. 그럼 맨날 한 1, 2년에 한 번씩, 많은 분들은 심지어 6개월에 한 번씩도 책을 막 내는데, 도대체 이분이 평소에 뭘 하시는지, 무슨 연구를 자기개발적으로 하시고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무슨 어떤 과학적인 조사가 있었고 자기 개인적인 독창적인 이론의 모델이 있었는지 발표보면 없어요. 말 그대로 과학 도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 개발 수필이에요. 그냥 에세이라고, 에세이. 그러니까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의 토대라든가 데이터, 어떤 이론적인 모델, 치유의 테크닉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해결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게 맞는가? 안 되는 책을 보고 안 되니까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자기개발 전체가 무용론이다,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접근하는 해결들이 무용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포괄적으로 되게 폭넓은 측면에서 모든 네티즌들이 이렇게 무슨 수필이라든가 에세이 자연스럽게 보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개발을 접근하는 트렌드들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공부한다는 개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소수 매니아 분들만 그런 책도 보시고 나머지들은 머리 아파서 안 보고 그런 분들만 그런 책들도 보고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변화 발전의 효율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소수의 확고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